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현재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책에 관련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아동을 특히 그림책 이쪽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까지도 아신다면 그쪽에서 아동문학이나 그림책 차이하는 비중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 근래에 우리나라 그림 작가들이 외국에 나가서 수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림책 수출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 아마 이제 저 이후에 강연해 주시는 캐럿코리아 박일영 교수님께서 아마 그 아동책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더 자세히 아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아동책들의 수출 가능성은 동남아 시장에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아동책들이 뭐 지금 몇 해 계속 연속해서 볼로냐에서 좋은 수상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이 정유미 작가의 책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정유미 작가 책 같은 경우에는 글이 없는 그림책이고 약간 해외에서 오는 피드백이 대상이 불분명하다. 이게 아동책인 것 같긴 하지만 그림을 보면 약간 그로테스크해서 아동들에게 포지셔닝하기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분명히 좋은 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수출하기에는 약간의 애로점들이 좀 있는 걸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동남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출들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동 그림책 시장이 썩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건 분명하거든요. 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 한 2달 전쯤에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동 쪽 책들이 아동 인구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동 시장을 축소되고 있고 대신에 어떻게 실버들을 공략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림책도 노인들을 위한 그림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동 출판사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인 걸 분명한 것 같고요. 아동 그림책이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제 인구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 인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좀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이처럼 아동 인구가 좀 많이 있으면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늙은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시장이 확대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아동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안 보이거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 백은영 대표에게 동남아라든가 중국 쪽 아무래도 우리 아동책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또 답변을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